네, 쿠키 건강TV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조기 폐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기 폐경을 겪은 게 굉장히 즐겁다, 또 유쾌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을 겪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기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서 한의사 이준하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반갑습니다. 이준하 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폐경은 50세 전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기 폐경은 어떤 걸까요? 조기 폐경이란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조기 폐경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화학요법이라든지 수술 등에 의해서도 발생됩니다. 조기 폐경이 발생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불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조기 폐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폐경이라는 말이 생식 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네. 이런 폐경이 임신이 가능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어나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조기 폐경이 문제시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임신과 네.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서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조기 폐경이니까 폐경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의심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안면 홍조가 가장 뚜렷한 증상이고요. 네. 몇 달이 경과된 후에는 질 위축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리불순과 같이 오는 경우에 한번 병원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그 조기 폐경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대체 조기 폐경은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40세 이전의 조기 폐경의 발병률은 여성의 1% 정도로 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30세 이전의 발병률도 1000명당 1명 정도 발생되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화학요법, 수술, 항암치료, 자가면역질환, 염색체 이상 등으로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조기 폐경을 걱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리 예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아, 그래요. 아직 임신이 없었던 여성의 경우 조기 폐경 치료를 실시해도 치료 후에 임신을 염두에 두는 치료가 아닌 네. 폐경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치료에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적인 조기 폐경의 환자 일부에서 난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난자를 공유받아서 시험관하기를 실시했을 때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임신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기 폐경의 뚜렷한 증상으로 안면 홍조를 꼽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심해 볼 수 있는 더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기 폐경은 갱년기와 비슷하게 증상이 오게 되는데 네네. 첫 번째 증상은 생리불순입니다. 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인데요. 네. 갱년기 증상처럼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이 주로 나타나고요. 이후에 정서 변화랑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질 위축증과 함께 질 건조증, 요실금, 성욕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같은 심장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네. 골다공증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근데 이런 폐경을 겪으면 참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조기 폐경을 겪으면 더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조기 폐경으로 진단을 받으면 심리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조기 폐경을 예방하기가 좀 예방해서 미리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인데요. 폐경이라는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뭐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20, 30대 가임기 여성들도 조기 폐경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는데요. 폐경이 되면 당연히 불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조기 폐경은 결국 치료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하나는 불임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한 폐경과 같은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네. 출산이 다 끝나고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이라면 네. 여성 호르몬 부족을 채워주게 되는 폐경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되겠는데 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으로 확진된 경우에
임신해서 출산되는 확률이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네. 자연적인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 임신이 가능하거나 난자 공여를 통해서 임신을 위한 시험관하기를 실시해 볼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조기 폐경은 여성 호르몬 치료로도 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을 위한 치료는 행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기 폐경에 의한 불임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여성들이 특히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조기 폐경을 겪으면 거의 뭐 암 선고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치료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치료 방법이 있긴 할까요? 조기 폐경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기 폐경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호르몬의 투여 없이 정상적인 생리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의 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기 폐경이 확실한 경우에는 여성의 평균 나이인 50세까지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폐경으로 확진되기 전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임신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보조 생식술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가령 시험관하기를 예로 들면 네. 검진 소견상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난포가 자라지 않거나 과배란 요도제에 반응하지 않아 난자 채취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상태와 유사한 상황이겠죠. 이 경우 호르몬 치료 전에 한방 치료가 선행된다면 보다 높은 임신 성공 확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한방 치료한 후에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요. 한방 치료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불균형하여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 가령 난소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난포가 커지지 않아 난포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진 검진 결과라든지 네. 생리불순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면 조기 폐경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신이 필요한 가임기의 여성이라면 주의 깊게 본인의 생리 패턴을 파악하여 생리불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한방 치료를 받은 후에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이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한방 치료가 어떻게 들어가길래 그렇게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조기 폐경의 발생을 막는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네. 조기 폐경으로 진단받기 전에 월경 주기의 변화와 생리 양상을 자세히 살핀다면 네. 한방 치료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한방 치료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난소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생리를 할 수 있는 자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조기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에 부작용 없는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네. 가임기 여성의 불임 극복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어,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셨던 35세 여자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병원에서 2006년도에 왼쪽 자궁 내막종 수술을 하셨어요. 네. 이후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조기 폐경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네네.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인공수정을 4회, 시험관을 3회 정도 실시하셨는데 모두 실패하셨고요. 네. 주위의 조언으로 한방치료 후에 시험관을 실시해보기로 하셨는데 약 2달 보름 뒤에 실시한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임신 소식을 들려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조기 폐경 확진 전에 예방치료에 있어서 한방치료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네. 임신 전의 난소 기능의 강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여성 갱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갱년기는 정확히 어떤 걸까요? 갱년기란 네. 폐경기 전, 폐경기 동안, 그리고 폐경기 이후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갱년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네. 폐경 전 난소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어 재방 증상이 나타나는 폐경 이행기, 그리고 폐경기, 그 이후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므로 폐경 전이나 후에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폐경 이행기는 보통 최종 생리 후에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후에 갱년기 증상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는 폐경 이행기, 폐경기, 폐경 후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난소의 기능이 이제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행되는 시기인 거죠. 갱년기 연령은 체질, 영양 상태, 분만 등의 횟수 등에서 따라 개인차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40에서 55세,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세 이하에 발생되는 폐경을 조기 폐경이라고 정해야 하고요. 네. 근데 폐경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산부는 비교적 늦게 발생을 하고요. 네. 미혼 여성은 비교적 빠르게 온다고 하고 있고요. 네. 초경이나 결혼 연령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경과 결혼 연령과는 무관하고 그냥 결혼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갱년기는요, 그러면 대체 왜 시작하는 거죠? 안 하고 싶은데. 갱년기가 안 올 수는 없고요. 네네. 갱년기는 난소 호르몬 기능이 난소의 기능이 감퇴돼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성선 자극 호르몬에 반응하는 남포의 수가 고갈되고요. 네네. 남포 형성과 주기적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중단되어 나타납니다. 네. 갱년기 기간 내 폐경은 저에스트로겐 혈증 증상과 함께 남포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보통 40 이상인 경우를 40 이상인 경우의 무월경을 폐경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갱년기로 난소 기능이 실제되면 월경의 양이나 주기가 불규칙하게 되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로 인해 결국 월경이 먹게 되고요. 이걸 폐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간 내의 자율신경 중추에 작용하여 자율신경 실존 증상인 갱년기 장애 원인이 됩니다. 또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 실조도 일으키고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인해서 부신에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남성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갱년기 이후에 살이 쪘다는 비만을 초래하고 네네. 특유의 기능실조 증상들도 발현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갱년기를 왜 중년의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 장애라고 불릴 만큼 사실 겪는 여성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저희 엄마도 좀 그나마 가볍게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온화한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때 당시에는 신경질을 좀 부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처럼 증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면홍조, 상기감 등의 혈관 운동 신경 증상이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지만 네. 단순히 불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장애를 분류하게 됩니다. 네네. 네, 급성 갱년기 장애는 우리나라 여성의 약 절반 정도에서 발현이 되고요. 네. 약 20% 정도는 증상이 심해서 정신신경 증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급성 갱년기 장애인데요. 여성 호르몬 결핍이 지속되어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갱년기 장애입니다. 만성 갱년기 장애로는 고지혈증, 네.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갱년기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가진단법이 있을 텐데 보통 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갑자기 안면홍조가 주요 네. 증상이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얼굴에 달아오르고 땀이 나거나 두 번째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여오는 느낌이 있거나 네네. 또 세 번째 불면 잠을 설치게 되거나 네 번째 정신적으로 의욕이 없고 우울하게 되고 다섯 번째 신경이 날카롭거나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여섯 번째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신이 쉽게 피로하거나 지치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 성욕이 좀 감퇴가 되고요. 네. 아홉 번째 소변을 자주 보거나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 질 부위가 건조하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11번째 관절통이 있거나 쑤시는 근육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증상 등을 참조하셔서 네. 갱년기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갱년기가 의심되는 여성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자가진단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많이들 아시는 방법이 호르몬 보충요법인데요. 네네. 병원에서 쉽게 시행하고 있고 네. 폐경으로 결핍된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호르몬 치료가 만능은 아니고요. 네. 가장 이상적인 치료 시기가 있는데 네네. 폐경이 임박한 시기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폐경 초기에 좀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이 시기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안면 홍조를 개선시키고 숙면을 좀 유도시킬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증상도 호전시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피로감, 비뇨생식기계 질환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 지각 증상인 피부 서주감이라든지 유방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고요. 골다공증과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절 예방에도 호르몬 요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초기에 아니면은 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 치료를 받으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호르몬 치료잖아요. 그래서 좀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맞습니다.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은 폐경 초기처럼 네. 효과가 좋은 제한된 시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전에는 에스트로겐을 단독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는 자궁 내마감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현재는 에스트로겐제제,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성 호르몬의 계속된 투여는 유방암의 발생 시 빈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심근경색, 뇌졸중, 색전증이 증가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같은 경우를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보는 네.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인지 한방 치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한방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죠? 갱년기는 모든 여성에게 폐경기 전후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네. 여성의 갱년기 증상하고 양상이 다양하듯이 네. 일률적인 여성 호르몬 투여만이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음. 호르몬요법의 지속적인 실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약의 갱년기 치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 발현에 맞춰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한약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고난 선천의 기운이 부족해져서 고갈되었을 때 폐경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약적으로는 신장은 선천과 관련된 장기로서 네. 생식 능력과 연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갱년기 한방 치료는 부족해진 신장의 기운을 북돋고 이와 동시에 갱년기 장애와 관련된 장부의 부조화를 해소시켜서 갱년기 증상의 완화에도 아니면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갱년기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식생활 같은 게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은 육체적인 건강 관리와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네.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은 심폐기능 강화뿐만이 아니라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안면 홍조 증상의 감소라든지 네. 근력 강화,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없으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 같은 자신만의 운동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뭐 식사 10계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갱년기 여성은 역시 식사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하루 1회 이상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 식품 같은 것들을 뭐 섭취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하루 1회 이상 보론 함유 음식, 양배추라든지 사과, 무화과 등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라든지 탄산음료, 술 같은 알코올 같은 것을 마시지 마시고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비타민, 미네랄은 적정 권장량의 약간 조금 높은 정도, 한 네. 150%, 1.5배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음식량을 줄이고 특히 저녁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등 고칼슘 음식을 하루에 2가지 이상은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E 등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총 열량의 섭취량의 20에서 25%로 줄이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서 20-30g의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섭취를 줄이는 것도 네.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갱년기와 조기 폐경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갱년기 폐경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는 네. 뜻하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변화들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여성에게 발생되는 결코 질병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불편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폐경의 소견이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발생되기 때문에 상실감, 스트레스 같은 것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은 어렵고요. 하지만 예방이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평소 본인의 생리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여 평소와 다르다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신 경험이 없는 가임기 여성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생리통이나 골반통 아니면 불규칙한 생리 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성 질환을 의미하는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년 특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